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현임입니다. 신부전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등은 고혈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혈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이러한 질환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정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먼저 혈압은 과연 무엇인지 정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과연 그 고혈압과 저혈압은 어떻게 판단을 내려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혈압은 우리 혈액이 혈관을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압력을 이제 혈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장이 수축과 이하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수축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최고 혈압을 이제 우리가 위의 혈압을 보통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이완됐을 때 나타나는 최저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20에 80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정상 혈압을 이럴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고 혈압이 150이 넘고 그다음에 낮은 최저 혈압이 90 이상이 계속 지속될 때는 아 고혈압이구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최고 혈압이 90 이하, 그다음 최저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지실 경우에 저혈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고혈압과 저혈압이 나타났을 때 주의가 필요한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 차이가 40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40이 넘어갈 때는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특별히 아니어도 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혈압 관리에서 좀 관찰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평소에 혈압을 좀 재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박사님 말씀 가운데 좀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어요, 박사님. 네. 저혈압도 굉장히 위험하고 고혈압도 위험한데 네. 두 가지의 그 경중을 좀 가려본다면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가 더 위험하다, 네. 덜 위험하다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혈압은. 그런데 우선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운동을 해야지 이런 생활 습관을 좀 조절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혈압인 분들은 내가 젊을 때부터 예전부터 나는 원래 몸이 약했어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런데 저혈압으로 인해서 쇼크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뭐 고혈압, 저혈압 어느 하나가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뭐 가릴 수는 없지만은 네. 저혈압인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저혈압이 나타난다면 주의 관찰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혈압도 고혈압에 못지않게 자신의 몸을 좀 돌아보는 노력이 그렇죠.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평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저혈압인 줄 알았는데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이런 내용을 들은 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혈압도 좀 변하는 건지 바뀌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혈압 자체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네. 젊었을 땐 저혈압이셨던 분들이 어머님들 갱년기가 오면서 네. 정상 혈압이 되고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느끼다가 어느 날 검진을 해보니까 고혈압이라는 판명을 받기도 합니다. 네. 이렇듯 혈압은 저혈압에서 고혈압 충분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시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TV에서 혹시 보면요, 우리 박사님께서도 많이 그런 장면을 보셨을 텐데 뒷목을 잡고 이렇게 쓰러지는 그렇죠. 그런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경우로 좀 의심해 보면 될까요? 네, 혈압이 있을 때 우리가 고혈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드라마에서 이렇게 뒷골 잡고 아이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고혈압이 있게 되면 우선 화도 많이 좀 내시고요. 네. 열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도 많이 오고 그 드라마 표현처럼 뒷머리끼 뻣뻣한 현상도 많이 나타나시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저혈압인 분들은 조금 양상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두통도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혈압이 낮아서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오는 두통이고요. 그렇군요. 대부분 평상시에 좀 어지러움이 많습니다. 몸이 좀 약하시고 얼굴도 창백하시고 피곤하고 소화도 좀 잘 안 되시고 그런 전반적으로 몸이 약한 그런 양상의 어떤 증상들 저혈압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고혈압과 저혈압에서 공통된 증상들도 있지만은 네. 그 특징들 조금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증상에 있어서는. 그렇군요. 네네. 대부분 여성들은 좀 하얀 얼굴에 약간 좀 여리여리한 그렇죠. 여성들을 좀 동경하게 되는데 네. 그게 건강한 건 아니군요. 저혈압인 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저혈압에 대한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셨고 네. 고혈압은 이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말고도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고혈압은 이제 두통이 또 많이 올 수 있는데요. 네. 두통이 왔을 때 혈압 자체가 높아지면은 문제는 그 두통 자체보다는 다른 합병증이 또 좀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합병증 중에 이제 출혈성
네. 순간적으로 혈압이 탁 올라가면서 혈관이 약한 부위에서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눈이나 이런 말초 혈관에서 터졌을 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충혈된다든지 혈압 있는 분들 피곤할 때 충혈되고 이렇게 터져서 피 네, 맺힌 경우 있죠? 네네네.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네. 그 정도는 괜찮은데 문제는 뇌에서 뇌내출혈이 생겼을 때는 중풍이나 뇌출혈이 생겨서 네. 생명에도 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생명에까지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데 그렇죠. 예. 네. 고혈압 반드시 네. 관리와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저혈압의 경우는 네, 어떻습니까? 저혈압의 경우에는 혈압이 낮아서 우리 인체 중요 장기들의 혈액이 잘 가지를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뇌나 또는 중요 장기들의 혈액을 공급을 못 받아서 생명 유지 활동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로가 지속돼서 평상시 저혈압이 있는 분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을 때 중요 장기 뇌나 심장 또는 여러 장기들에서 혈액 공급이 안 됐을 때 쇼크샤가 오기도 합니다. 쇼크가 와서 어지러움을 해서 동반해서 쓰러지는 기절을 한다 그러죠. 기절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혈압인 분들도 평상시에 운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혈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듯이 저혈압도 고혈압만큼이나 세심한 관리와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이요. 모든 병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또 혈압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이제 예. 우리 어머님들이 보시고 방송 보시고 계신 어머님들 이제 메모지도 볼펜도 그러네요. 좀 준비하시고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체질별로 보시면은 네.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기운이 위로 상승하는 체질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드실 때도 좀 기운을 맑게 해주는 음식이 좋은데 네. 감즙이나 무즙을 좀 섞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에는 이제 비타민 C나 비타민 A가 풍부하고요. 무 같은 경우 특히 또 세포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인의 고혈압에서는 감즙과 무즙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태음인 경우는 원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도 많이 하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좀 즐기세요. 그러시군요. 경무에 많이 시달리시는데 이겨낼 수 있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고기를 많이 좋아하셔서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할 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콩을 좀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명자 같은 경우는 눈에도 좋지만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음인 같은 경우 콩이나 결명자를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덧붙여서 태음인은 뽕잎이나 국화차를 평상시에 많이 드시면 혈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 태양인과 마찬가지로 양인이기 때문에 기운이 위로 치받치고 화를 또 잘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장 홍파 기능이 좀 약합니다. 소양인이.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해주고 붓기를 빼줄 수 있는 팥. 네. 우리 곡물 중에서 팥이 소양인 고혈압이 참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음인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평상시에 굉장히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고 소화기를 좋게 해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여성분들 네. 건강에 쑥이 굉장히 좋다 했는데 그게 피를 그만큼 맑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 고혈압에 특히 좋은 음식이 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소음인은 소화기를 보강할 수 있는 이제 삽주뿌리라고 백출이라는 약재나 네. 산사육이라는 약재를 또 차로 이렇게 끓여 드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뭐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이 많으니까 네, 네. 마음이 놓이네요. 네. 예, 네 가지 체질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저혈압에는 어떤 음식들이 좋은지 좀 알아볼까요? 예, 저혈압에서는 우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몸을 좀 보호하는 기본적으로 저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좀 얼굴도 창백하고 소화도 안 되고 피곤하고 네. 기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체질이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태음인 같은 경우는 녹용이라는 약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꼭 뭐 보약에만 넣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태음인 분들은 녹용을 차처럼 끓여서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양인 분들은 이제 숙주약이란 산수유란 약재를 네. 차로 끓여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음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몸이 많이 차요. 예. 몸이 차면서 소화도 안 되고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인삼이나 황기 같은 몸을 보호하는 약재를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태양인은 왜 얘기를 안 하냐? 태양인은 원체 열이 뻗쳐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음식 있나요? 그럼 혹시? 이분들은 오히려 저혈압이 잘 없어요.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태양인의 저혈압이 좋은 음식은 크게 언급을 안 드린 거고 오히려 고혈압을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예. 네네. 저혈압 경우는 태양에는 골고루 잘 드시면 그렇게 되겠네요. 좋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자신의 체질에 맞는, 자신의 몸에 잘 맞는 음식을 잘 먹거나 가리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사님께서 뭐 특별히 준비해 주신 시간인데요. 바로 고혈압을 이겨낼 수 있는 습관들이 있다. 이것만 잘 지키면 고혈압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 준비하셨습니다. 또 그렇죠. 차트로 준비해 주셨네요. 이제 고혈압이 이제 뭐 침묵의 살인자다. 네. 그 자기도 모르게 여러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성인병이나 여러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별명도 무섭네요. 예, 네. 평상시에 나타나는 초기에 잘 관리하고 그 건강 체크를 꼭꼭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생 생활에서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10계명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혈압을 140에 90 미만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최고 혈압이 140, 최저혈압이 90 이하로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네.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외출할 때 따뜻하게 옷을 입자. 너무 갑자기 추운 데 가시면은 우리 몸이 움츠러들죠. 네, 그렇죠. 움츠러들면은 말초 혈관 순환을 높이기 위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 안 그래도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추운데 갑자기 추운데 가면은 무리가 올수 혈압이 있겠네요. 더 2, 30도 올라가시게 되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셨다가 더우면 좀 벗으셨다가 또 다시 외투를 걸치는 그런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고요. 네. 세 번째는 혈압이 높을 때 외출을 자제한다. 2번과 같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추울 때 외출을 하시게 되면은 그 혈압 변화가 많이 오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너무 피곤하게 외출을 많이 하셔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새벽 운동이나 추운 날 하는 등산은 피해야 됩니다. 같은 너무- 내용이 예. 이어지고 있네요.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는데 평상시에 건강 관리 위해서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무리한 등산은 피해야 되고 또 산에 가셨을 때 온도 변화가 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좀 올라가실 때는 추워서 좀 활동을 빨리 하시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또 추워집니다. 근데 등산복이나 이런 방한을 대책을 잘 안 하셨을 때 네. 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고 또 땀을 흘렸다가 갑자기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위험해질 쇼크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좀 주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섯 번째는 비만이 생긴 걸 주의한다. 비만과 고혈압은 같이 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비만이 모든 성인병 합병증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친구 중에 하나라고 네. 하는데 고혈압 똑같고요. 근데 비만이 있는 분은 대부분 고혈압이 있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거의 비만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예방하기 위해서 비만도 꼭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담배, 술, 기호식품이라고 하시기만은 벌써 고혈압이 조금 신호들이 오시는 분들은 술, 담배를 좀 줄이셔야 돼요. 백해무익하죠. 예. 그렇죠. 그 조절을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한다. 뜨거운 물도 좋은 건 아니군요. 너무 뜨거운 물 하면 열이 확 오르겠죠. 기온차가 또 나니까. 그래서 예. 처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가시더라도 미지근한 물에서 몸이 적응되고 나서 따뜻한 물 온탕에 들어가셔야 돼요. 점차로. 예. 그래서 냉온탕을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네. 고혈압이 좀 있으신 분은 그런 냉온탕을 꼭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그렇군요. 급격한 변화가 오시기 때문에요. 예. 그다음에 아침엔 천천히 일어난다. 아침에 우리 누워 있다가 주무시는 동안은 모든 순환들이 늦어집니다. 네. 그리고 혈압에 관련된 심장 활동 자체가 느려져 있다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은 그 높이 차이가 생깁니다. 네. 뇌 심장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같은 높이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기압차가 형성이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래서 미세한 변화 있겠지만은 연세 드신 고혈압 환자분들은 거기서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 누워서 좀 잠자리 이부자리에서 기지개 좀 피고 좀 스트레칭 하시고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금은 하루 5g 이내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소금 섭취가 높아지면은 혈압 조절 잘 안 됩니다. 짜게 먹는 게 좋지 그렇죠. 않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제된 소금 있죠. 네. 우리 천일염 같은 경우는 좀 미네랄 소금이나 이런 거는 좀 덜한데 정제 소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에 안 요즘 좋습니다. 많이들 드시죠. 네네. 염화나트륨이라는 정제된 소금 그 성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미네랄 균형이 많이 깨지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금 섭취를 조절을 꼭 해주셔야 되고 네. 반대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분이 많이 그렇죠. 네네. 중독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스트레스. 과로와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근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있으신 분이나 저혈압인 분이나 어떤 분들도 평상시 생활할 때 긍정적 사고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사님 네. 말씀처럼 하하하 웃으면서 네, 생활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자, 생활 속에서 병을 이겨낸다는 거 말은 쉽지만 또 실천하기가 그다지 쉽지만은 않은데요. 또 저혈압 환자분들께도 좋은 생활 습관 우리 원장님이 준비하셨죠, 박사님? 네, 이번에는 이제 저혈압을 예방하는 10개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식사 시 염분과 수분은 충분히 섭취한다. 아까 고혈압에서는 염분 섭취를 많이 제약을 했잖아요. 그랬네요. 그런데 저혈압인 분들은 또 조금 섭취를 하셔서 혈압이 조금 올려서 정상 혈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군요. 네, 염분 섭취를 일정 정도는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는다. 네. 안 그래도 몸이 약해서 기운이 없으신 상황인데 식사를 거르게 되면은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더 기운이 없게 되고 그렇죠. 어지럽고 그러면 허혈성으로 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먹어줘야겠네요. 그렇죠. 저혈압이신 식사를 분들은. 몸이 약한 분들이니까 네. 몸을 많이 보호한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뇨제, 혈관 확장제, 안정제 등 약물 복용은 피한다. 이런 약들이 말초 혈관을 굉장히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심장에 부담이 돼서 혈압이 더 떨어져 버리죠. 압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물 복용은 임의로 드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꼭 전문의들과 상의를 하셔서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필요한 경우 처방을 받으셔서 꼭 네.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술은 혈관을 확장시킨다. 술은 피하자. 마찬가지네요. 네, 뭐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네. 뭐 포도주 한 잔씩 먹는다 이런 건 다 좋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아까 약물 얘기와 같이 혈관이 너무 확장돼서 혈압이 떨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 취침 시 머리는 15에서 20도 이상 올린다. 그게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예. 혈압이 낮으신 분들은 혈압을 조금 올리는 동작들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저혈압인 분들은 아까 머리를 이렇게 15도, 20도 머리를 약간 베개를 높이 벤다는 느낌 정도. 그러면은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고혈압인 분들은 베개를 높이 베면 안 되겠죠. 고혈압인 분들은 베개를 안 베시거나 목 베개를 베시거나 네. 이렇게 해서 머리를 심장과 거의 같은 높이로 해서 혈압을 자꾸 떨어뜨리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해를 하시면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생활해서 고혈압인 아버님과 저혈압인 어머님이 응용을 충분히 응용을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이거 똑같습니다. 주무시는 동안 모든 생명 유지 활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침 활동 시작할 때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천천히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일곱 번째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하지 않는다. 기운이 빠져요. 어머님들 사우나 가서 1시간, 2시간씩 하시고 나서 네. 찜질을 찌지고 오셔서 막 알아 눕는 분이 있어요. 땀을 너무 많이 빼셔서. 저혈압이면 몸이 약한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사우나를 하셨을 때 몸에 탈진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체질을 우선 알고 그렇죠. 좋은 것든 나쁜 것을 좀 가려야 되겠네요. 적당히 하시는 게 제일 예. 좋겠죠. 다음으로 이제 8번, 장시간 서 있을 때는 탄력 있는 스타킹을 신자. 네. 오랫동안 서 있으시면은 말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스타킹을 고탄력을 좀 신으셔서 정맥류나 이런 걸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번, 규칙적으로 꾸준한 운동을 하자.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평상시에 기본 운동을 많이 하셔서 건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0번, 쓰러질 것 같을 때는 그 자리에서 눕는다. 견디지 말고. 네. 예. 그렇죠. 이렇게 어지럼증이 잘 옵니다. 저혈압인 분들. 그런 분들은 억지로 참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쿵 하고 쓰러집니다. 예. 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올 때는 얼른 뭔가를 잡고 앉으시거나 누워서 좀 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꾸준한 운동 또 식사 조절은 혈압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생생한 음식 정보 이어갑니다. 음식 보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혈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그 식생활이 잘못되면 맑아야 할 피가 탁해져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질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 모셨으니까 혈압을 맑게 하는 비법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평상시에 이제 탁한 음식을 많이 좀 피하고 고지방이나 고단백 음식을 좀 줄이시고 야채나 비타민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제일 권할 게 우선은 쑥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쑥 이외에 또 혈압에 좋은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혈압하면 우리 어머님도 많이 하는 포도주. 네. 포도주를 너무 과음하지는 마시고요. 하루에 뭐 한 잔이나 반 잔 정도씩 조금씩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 중에는 우리가 또 양파, 일상생활 많이 드시는데 양파 같은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식 드실 때 양파를 많이 넣어서 드시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해조류, 뭐 다시마나 미역 같은 해조류가 피를 굉장히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해조류나 견과류를 평상시에 드시면 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혈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혈압에 좋은 음식들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정보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모든 질병은 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쓰시고 잘 챙기신다면 커다란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